저희가 가게 되면 보육원, 그룹홈, 그리고 가정의탁까지가 저희가 이제 보호종료 아동으로 다 해당이 되는데 조례안 명칭을 보면 마치 가정의탁이 빠진 듯한 동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을 위한 지원안이라고 나오니까 예, 여기는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 분명 1번, 2번, 3번에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해서 여기는 정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시설에서 나온 아이들보다 가정의탁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예, 저희가 지금 제가 인천에 자립전담 기관장을 하고 있는데 작년 5월 2일 날 해서 거기에 지금 저희가 케이스가 관련된 600 케이스인데 그 중에 반 이상이 그 가정의탁에서 물론 뭐 가정의탁이 친인척 의탁이 뭐 95% 이상이라고 하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가정의탁이 종료된 아이들이 여기에는 들어와 있는데 빠져 있고 가정의탁도 실제로 시설에 보호 종료된 아이들이랑 똑같이 저걸 다 하거든요. 혜택을 다 받거든요. 자립장도 받고 자립도장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명칭만 보면 거기에 빠진 거 있어요. 네. 예. 그게 그러면 퇴소가 아니라 그냥 청소년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인천광역시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명칭을 저게 이제 보통 쓰니까 보호종료 아동? 예, 보호종료 아동들의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이렇게 하시던가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요즘은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으시죠. 네.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조례가 만들 때 그걸 또 따라하는 게 좀 많아서 예, 맞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많은 게 있는데 찾아보니까 전국에 한 20건 정도는 그 아동 청소년 복지를 퇴소 청소년으로 되어 있고 이 정의 안에 보호 조치 아동이나 가정의탁이 들어간 게 있고 빠진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 보통 이제 퇴소 청소년이라고 하면 이렇게 의원들이 이제 보통 다들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시설이나 그룹홈에서 나갔지라고 생각하는데 가정의탁도 혜택을 그러면 안 받으면 되는데 가정의탁도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으니 그러니까 저는 상관이 없는데 등에 가정의탁이 들어가 있기는 아무래도 가정의탁 아이들이 그리고 소년소녀 옛날에는 가장이라고 했는데 이제 소년소녀 가장이 아니고 소년소녀 가정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소년소녀 가정은 없어요. 전국에만 16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대부분 다 이제 가정의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천도 몇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년소녀 가정은 해당이 안 되고요. 거의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명칭이 좀 등이라고 담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고 제가 좀 그러니까 가정의탁을 넣냐 마냐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정의탁이 훨씬 많거든요. 우리는 청소년 시설은 뭐 1년에 1명, 2명인데 그러면 예산이 정말 얼마 안 들죠. 근데 이거를 가정의탁까지 포함하겠다 하면 몇 명인지 모르는 거예요. 훨씬 많아지니까. 근데 이제 3번에 따르면 가정의탁이 들어가게 됐어요. 보호종료. 그러니까 3번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퇴소 아동이나 퇴소 청소년은 이 조례를 받는데 보호 종료 조치 종료 아동이 들어간 데가 있고 안 들어간 데가 있고 또 가정의탁이 또 이 조례에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는 달라서 보통 가정의탁이 포함된 거는 자립 보호종료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찾아보자. 그럼 가정의탁 아이들은 그게 구에서 통계가 가능해요? 그럼요. 그것도요? 그러면 충분히 다 같이 담아도 되고. 비율은 그러면 어느 정도? 가정의탁이 50%가 되고요. 같이 그렇게 오시고 통계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인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부터 자립전담 기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C로부터 받은 명단이 600명이에요. 보호종료 5년 동안 제가 관리를 해야 돼서 그게 좀 저희가 1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 8명 뽑고 나머지 2명은 더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자립정착금 외에 자립정착금 40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 자립정착금 1,000만 원 말고 애들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40만 원씩 나가는데 그거 외에 저희가 따로 한 105명의 케이스를 따로 사례 관리하고 있어요. 시에서 해가지고. 그거는 그건 동구 아이들도 있고 뭐 부평과 인천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자립지원 전담 기관이 생긴 거예요. 시에 자립지원 전담 기관에 기관장까지 경직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동구가 몇 명인지를 뽑아라 그러면 바로 해드릴 수 있어요. 네네. 대충 뭐 몇 명인지 바로 제가. 바로 물어볼 수 있으면 대충이라도. 우리 그 동구에 사는 우리 그 사례관리 대상자 600명 중에 동구에 대상자 몇 명인지 그거 파악해서 나한테 빨리 카톡으로 좀 보내줘. 총 인원에 가정의탁이랑 그룹홈이랑 복지시설은 나눠줘야겠지. 그룹홈은 없잖아. 동구 있어. 그룹홈은. 그것만 해서 카톡으로 넣어줘. 아동복지법에서 시설에 포함이 돼요. 아동복지법 52조에 그룹홈은
시설이에요. 네네.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룹홈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동복지 시설 동구에 그룹홈이 있을걸요? 없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리스트는 제가 어떤 그룹홈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3번이 아니에요. 그럼 1번. 그룹홈은 이렇게 그 청소년 아니 예전에 그러니까 천주교재단 뭐 이런 데서 운영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단도 하기도 개인도 하기도 하고. 전체에 한 몇십 개 되지 않아요? 예 개인 하기도 개인 하기도 하고 뭐 그룹홈은 예. 그래서 거기는 나이대가 영아, 유아에서 고등학교까지 쫙 있거든요. 한 7명. 정원이 그래요? 7명이에요. 5명 이상 7명까지인데 보통 한 6명, 7명 사는데 저 바로 그 생태탕 바로 옆에 거기가 중구죠. 그렇죠. 그쵸. 아 그거 동구잖아. 아 중구예요. 전동이다. 중구요, 전동이죠. 아 거기 차이나타운 생태탕 거기. 네. 생태탕 바로 옆집은 아니야, 우리 철길 아. 건너면 중구예요, 철길 다리 첫길 건너죠. 작게 건너면 중구예요. 중구죠. 전동이에요 전동. 아 네. 전동이죠. 전동교회 있으니까 전동이네. 거기에 그룹홈이 있어요? 네. 예 거기도 있어요. 네, 제가 이거 저도 하면서 제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예.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이라는 것은 예. 지금 여기 기간에서 퇴소하면 이 1회 정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구에 지금은 없지만 청소년 시설이 있다면 예. 이의 나번은 거기에서 퇴소한 청소년이 들어가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퇴소했지만 아동이 아니라 성인이 되면 만 19세 이상이 되면 저희가 이제 이에 가번이 되는. 이해 가번. 네. 예, 그러니까 퇴소한 저희가 아동 정도. 예 성인이 되니까. 어쨌든 아이들이 퇴소할 때 성인이죠. 네네. 만 18세가 다 지나니까 네네네. 성인인데 저희가 만 18세가 지나서 그 퇴소를 하게 되면 다 성인인데 시설에서 예전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직업 학교를 다닐 때만 시설장이 요청을 해서 보호 연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네.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요청하면 시설에서 받아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따지면 나이로 따지지 않고 시설에서 나간 이후 5년 동안 사회 관리입니다. 네. 아. 예, 그러니까 시설에서 애가 그러면 20세에 나갔어요. 20세에 나가서 24년까지 있었어요. 그럼 얘는 나간 거부터 29세까지 5년 동안 이제 사회 관리 보호 종료된 시점으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전담 자립 전담 전문기관이 예, 생겨가지고 거기서 하는 저희가 거예요. 이제 네. 관리하고 시설들은 시설에 이제 자립 요원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예, 자립 요원이 여기 뭐 시설 간의 레디에이션 프로그램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자립 전담 기관이 작년에 생겨서 작년에 6명, 올해가 10명, 내년에는 5명이 더 생길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5명 정도가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국마다 다 있어서요. 인천도 생긴 거지. 그러면 이 3번 보호조치 종료아동이 왜 가정위탁인지가 약간 저도 이해가. 네. 보호 조치가 아동복지법 15조에 나오는데요. 그 네네. 구청장이 하는 의무 사항인데 네네. 가장 먼저 하는 게 아동을 보호해서 가정으로 복귀하는 게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네네네네네.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 복귀가 안 돼. 그러면 가정에 가까운 데가 친인척인 거예요. 아.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한테는 못 보내.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내겠죠. 네. 그게 우선인 거예요. 이게 가정위탁. 예, 그게 가정위탁이에요. 친인척위탁. 그래서 예, 예. 가정위탁이 95% 이상이 네, 친인척이 아까 돼요. 당연한 친인척이 거예요. 95%라고 네.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런 예, 이유. 그럼요. 예, 아이가 부모한테 예를 예. 들어서 부모한테 맞았어. 네. 근데 분리시키죠 부모한테는. 그럼 누가 어디로 보내? 일로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최후의 보러. 진짜 마지막에 오는 데고. 이모나 보모한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요. 네, 예. 네. 그리고 그걸 예전에는 보호 조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이모나 보호가 그냥 키웠죠. 네. 예전에는 네. 이모나 그냥 보호가 키웠지. 우리가 예, 이런 과정 안 친인척이라서 거치고, 예. 키웠는데 네. 이제는 이모나 보호 입장에서도 아이 내 우리가 새끼 뭐-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차피 내 새끼는 아니잖아요. 식구들이니까 그렇게 키우면서 그럼 국가에서 양육비를 키워라 주죠. 양육비를 주고 하는 거죠. 네, 또 그냥 그렇게 예. 예전처럼 하다 보면 또 어쨌든 다른 문제가 그- 발생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이게 예. 훨씬 많은 거예요. 가장 많아요. 근데 동구는 가정위탁이 적네요. 네. 동구는 지금 총 18명이 있습니다. 아, 18명이요? 가정위탁이 5명이고요. 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애가 13명입니다. 여기 양육시설에서 퇴소했다는 얘기는 그룹홈이나 보육원까지 다 포함한 얘기고요. 근데 이 통계는 네, 예. 이 통계는 실제 지금 18세가 넘어서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계예요. 아, 예. 이 현재 통계와 현재죠.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아이를 내가 가정위탁을 하다가 예. 다시 가정으로 복귀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통계는 잡힐 수가 없지. 네네. 왜냐하면 중간에 다시 가정 복귀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현재 가정 복귀하는 통계와 이 통계를 예.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네, 얘기예요. 예.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고 있는 집중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총 600명 중에 제가 100명을 집중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걔들은 자립수당 말고 저희가 따로 30만 원 정도의 사례 관리비가 나가서 애들이 뭐 의료비나 이런 것들을 따로 제가 제공해 줬어요. 그 아이들은 8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원은 동구의 그룹홈이나 가족이 퇴소한 아이들이 아니라 동구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예, 어느 시설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어느 시설에서 퇴소한 파악을 거예요. 동구에 살고 있는 아이들. 아,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 예. 예, 그래서 제가 뭐 경기도에서 살다가 동구로 넘어왔다.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넘어왔다. 그러면 경기도 자립전담기관에서 제가 이관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저희 쪽 인천 애들이 만약에 뭐 경기도, 전라도, 서울로 넘어갔다. 간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넘기고. 넘기고 이렇게 관리를 그럼 합니다. 동구에 살고 있는 주소지를 준 애들 자립 지원 전담기관에서 하는 애들이 8명이라는 거죠. 예, 저희가 집중 관리한 애들이 8명, 그 다음에 전체 우리가 인천시에서 받은 명단은 18명. 근데 이게 아이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으면 잠적입니다. 모릅니다. 그러면 모르면 더 이상 관리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예, 얘들도 얘들도 뭐 성인이니까. 예, 성인이니까 알 수가 저는 없지. 받기도 싫고 시설이나 이렇게 퇴소되고 가족이 타겠던 거 알리기 싫습니다라고 해서 능력되는데 그게 써서 30만 원, 고발을 40만 원. 그 자립수당 신청 안 하는 애들도 꽤 있거든요. 자립수당도 신청도 안 하고 있는데 관리받기 싫다. 집중 관리까지는 하기 싫습니다라고 해서 전화번호 끊어버리고 연락을 안 해버리면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안 하죠. 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정의는 한 번 더 예. 더가 더 공부하고 의원님에서 예. 자격증 됐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여쭤보고 싶었던 예. 게 7조의 2번은 보시면 근데 이게 법 개정 전에 많이 쓰던 문구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저는 7조에 2번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예전에가 그랬죠. 그래서 예, 구청장이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시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나 전문학교 애들이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네. 네. 아이들이 요청을 안 했는데 성인인데 구청장이 너도 있어라 라고 해서 있는다는 게 성인들 애들은 그러면, 애들이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물어보고 애들 무조건 나가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즘 나가면 LH에서 임대를 해줘서 또 이게 20살까지 네. 무이자였다가 네. 이 무이자가 22살로 바뀌었거든요. 무이자가 22살로 바뀌고 거기서부터 다시 연리 2%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2년씩 3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 혹시 아이가 난 싫은데 했는데 구청장님이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사례 상위법에 위원들이 반해요. 실제 아동복지법 16조의 3항에 구청장은 아동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네 그리고 25세까지 법에 아예 예전에는 나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25세까지 아이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항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상위법을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없어도 되는 근데 이거를 넣은 큰 정책 의도는 네. 크게 구청장이 권한으로 너는 보호 조치를 더 해라라는 의미보다는 뭔가 더 해주고 싶은데 저는 알고 싶은 게 그 지원 근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산이나 이런 게 있어야 예를 들어서 여기 기관에서 보호 조치 연장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예산이 나오는 건지 그런 아동들한테 그럼요. 그게 안 나와서 아니, 그 예산이 그렇지 없어서 안 되는 아니, 거면 그렇지 이런 않습니다. 근거로 더 할 수 있어서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이게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되진 않아요. 그러면은 크게 유의하지 않은 그리고 만약에 법에 아동복지법에 이젠 아이가 시설에 신청을 해서 시설 신청을 거부하지 않고 받게 돼 있는데 그걸 받는데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그럼 또 그리고 앞에 조항에 네. 그 5조에 보시면 이게 이제 지원 대상인데요. 이 조례의 우선 적용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하고 콤마 찍었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엔드 조건이잖아요. 먼저 동구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에 소지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요게 태소 청소년이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졸업하고 말씀하신 대로 LH 전세 임대로 미추홀구에다가 방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동구랑 전혀 상관없는 한 번 더 이 부분에 반대로 미추홀구에 있는 아이가 퇴소해서 동구에 집을 얻었어. 그러면 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엔드 조건이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보육원 입장에서는 우리는 거의 못 받겠네. 그러면 집을 동구로 얻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아이가
집은 아이가 같이 찾거든요. 근데 아이가 살고 싶은 동네가 있잖아요. 난 주안에서 살고 싶다, 네. 부평에서 살고 싶다, 뭐 나름대로. 물론 이게 동구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게 동구에 거주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알겠어요. 그러면 뭐 예 어쨌든 예 저희 입장에서는 예 조금 그런 게 그거는 아이들이 한번 더 예, 이거는 적극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더 과랑도 찾아보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 네. 예, 그렇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어쨌든 뭐 이게 큰 어쨌든 전체적인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열어두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열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 거죠. 아, 직접 실무에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니까 진짜 체크할 부분을 많이 할 수 있네요. 안 그래도 연인들이 말씀해 주셔서 일부러 파란색을 한 예, 예, 예. 거거든요. 그래서 예. 네, 네, 그래서 그 혹시 그러면 이 지원 사업도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지금 다 하고 계신 걸 거라고 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뭐 이렇게 뭐 지원 사업이 근거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게 있으실 수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여기 있는 건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 사업에 집을 구해 주어야 한다라고 돼 있으면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저희가 뭐 임대 사업을 갑자기 크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 좀 약간 담은 주시면 추가로 담아야 될 거. 담아야 될 거나 너무 여기 안에 근데 제가 봤는데 크게 1번부터 8번까지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후견인 연계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넣으신 건지 제가 몰라서 그걸 이렇게 줄을 그어놨어요. 그 설명을 한번 할 수 예, 있으면 한번 후견인 해봐요. 연계는 이게 어떤 왜냐면 이게 성인이잖아요. 이제 이게 성인으로 나갔는데 뭐 미성년자일 때 저희가 네. 뭐 후견인을 지정해서 뭐 한다는데 애들이 어쨌든 최소한 보호 종류에서 나갈 아이들은 다 성인이란 말이죠. 18세 네. 이상이면 찍어갖고. 근데 후견인을 넣으신 이유가 저희가 그래서 밑줄 긋고 여쭤보려고 후원 사업이나 후원 연계까지는 좋은데 후견인이라고 넣으신 이유는 어떤 이유신지 궁금해서. 아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청소년 등이잖아요. 네. 그 청소년은 어차피 만 9세부터 24세고 그 전에도 그 이 3번에 해당되는 분들은 뭐 이렇게 만 18세 전에는 후견인이 연계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후원 사업 이거 퇴소 청소년이나 보호 종료된 아동이니까 네네. 후견인이 청소년이 필요가 9세부터 없는 24세까지는 아니고 네네, 18세 맞습니다. 이상으로 해야 되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예, 후견인을 예, 괜히 넣으면 이거 18세 이상의 후견인이 들어가는 게 맞나? 예, 그런 의미는 예, 네, 이건 여기는 어쨌든 나이가 가장 어린 애들이 18세거든요. 만 18세거든요. 아까 18세 3번을 이상으로. 아까 3번을 빼야 되는 것 중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라고 했잖아요. 네. 보호조치가 10세에 보호조치 됐다가 11세에 종료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가족은 그렇게 네,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면 네, 네. 아동이 포함이 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 조항은 빼는 게 맞다라고 네. 의견을 드린 거죠. 네네네. 삼- 더 하나. 근데 그런 되게 경우에 이거는 뭐 후견 근데 뭐 예. 근데 성인이 근데 후견이 가정 이탁을 하다가 종료된 경우에는 가정으로 붙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럼 뭐 연고자가 있는데 아이, 후견인이 아. 연고자 아니 가정 이탁에서 맞아. 종료됐다가 일로 들어오진 않거든요. 일로 들어오면 보호 기간이 바뀌어서 네. 별적으로 입소되는 거지 그 보호 종료는 종료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럼 질문인데 혹시 성인은 후견인 제도가 이게 성인은 한번 찾아봐요. 성인은 예. 의사에 반하실 때 예를 예, 들어 예. 지적장애인이라든가 예, 그렇게 하면 그런 그러죠. 분들은 네, 저도- 성년 의견이 예. 필요한데 예. 빼야겠네. 예, 그런 아이들은 아니죠. 예. 그런 후원 사업 후원 연계나 뭐 이런 네. 예. 그리고 이 오한하식은 정서 심리 지지 기반 지원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다 심리 상담 검사비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니까 지금 조성. 예, 굳이 무지 뭐 예, 정서 심리 지지 기반 뭐 성립 예, 조성 및 지원 예, 아니면 정서 심리 기반 지원 이렇게만 하면 지원 사업 앞에가 다 지원하니까 조성 말고 정서 및 심리 지지 기반 지원해 주시면 아. 예, 그 위에가 다 좀 지원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 안에 심리 상담 및 검사비가 이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은 만약 조항이 추가돼도 예. 근데 이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떤 비용이 드는 거는 명확하게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될 수가 있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예. 뭐 그러면 예. 5월이니까 뭐. 네. 예. 조성보다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시에서 국가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제 정책지원관님하고 얘기한 건 어쨌든 다 꼼꼼하게 살펴주시긴 계시지만 구에서도 전담 인력을 배치를 해서 그 뭐 다 이제 전담 기관에서 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구에서 매칭을 해가지고 전담 그 구에서도 전담 공무원이 해가지고 그
매치를 해가지고 다 이제 보고 체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떠냐. 이제 요거는 네네. 우리끼리 한 얘기라 네네. 이제 공무원분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럼 공무원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지. 네. 새로운 담당자가 공무원을 많아요. 뽑는 게 아니라 네. 있는 기존의 업무에서 공무원이 추가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제 업무를 이제 주는 업무가 거죠. 추가되는 거죠. 네. 네. 싫어하시겠죠? 싫어하지 당연히. 공무원은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예, 네. 공무원. 실무 담당은 예를 들어 아동복지부 무슨 그냥 이 관리 책임자 예. 예를 들어 여기 뭐 그런 게 지금도 업무 담당자는 있는데 그런 걸 해도 왜 군부에 뭐 아동학대 살해범 있어요. 환자 이렇게 네, 해서 네. 그것들은 새로 이제 뽑고 저희가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거는 뭐 있는 업무에다 갑자기 업무가 늘어나면 당연히 예 그렇죠 쉽지는 않고 저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여쭤야 돼. 예. 예. 싫어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걸 명시하면은 아무래도. 예. 네, 그렇죠. 예. 그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제 명함 제가 주시면 네네. 제가 자립지원 전담대 네, 사업이 있어요. 예, 네. 사업이 이렇게 사업을 해라고 있으니까 혹시 그걸 이제 보내드리면 네. 여기 뭐 추가되는 사업이라고 네. 왜냐면 또 조례가 만들었는데 예, 네. 조례가 만들었는데 이게 뭐 큰 아웃스타일인데 인천시에서 이렇게 지원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조례를 최근에 만들었는데 이게 빠져 있어라고 예. 조례를 맞습니다. 만들고도 그래서 우리는 잘하려고 만들었는데 그 몇 글자 빠진 것 때문에 좀 그러게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네. 사업 안내를 제가 주시면 예, 이걸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셔서 혹시 하는 건 왜냐면 저도 실무를 하는 게 아니라 가서 결제하고 네. 전체적인 큰 아웃을 보기 때문에 실무팀장한테 제가 그거 받아서 보내드리면 네. 그걸 아마 참고하시면 괜히 조례를 만들었는데 또 공격을 하겠다는 시는 분들은 또 괜히 만들었는데 공격하고 이러시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걱정했던 거는 뭐냐면 그 이제 자료 받은 거에서 이제 퇴소 청소년들이 1명, 2명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과에서 이제 지원관님이 얘기했을 때는 그 한두 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에서는 이제 어쨌든 좀 부정적이긴 해요. 근데 어. 이제 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가정 위탁 관련된 거를 빼고 갔다는 부분이 들어서 지금 이런 부분에 어쨌든 대해서 예. 현재 18명입니다. 그렇죠. 18명은 적은 인원은 아니죠. 저희는 여기서 이제 보람의 보육원을 퇴소한 아이들 명단만 받은 거지 인원수만 네. 체크를 해가지고 그거 자료 보고서 지원관님하고 얘기를 계속 했던 건데 어쨌든 이제 그래도 이제 원장님 만나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계속 여기 네. 엉덩이를 깔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번에도 네. 한번 네. 보내줬을 때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바로바로 해주시더라고요. 예, 예. 아유, 그럼. 네. 거기 2층에 쉼터가 있었죠. 있었죠. 예, 그래서 정말 긴급하게 갔는데 얘는 뭐 반드시 지금 분리해야겠어요. 예. 근데 또 그렇다고 분리 안 했다가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서 또 우리가 추가적인- 그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혹시라도 또 서울에 있는 기자들이 인천만 노리고 있어서 인천에 막 맞아요. 학대만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인천 언론이 없어서 그렇대요. 네, 맞아요. 예.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서울 기자들이 왜 인천을 오는 이유냐면 서울 내에 가면 출장비가 안 나온대요. 근데 인천을 오면 출장비가 나온대요. 관외니까. 다 녹화되고. 이거는 뭐 이게 맞아. 저도 공감하는 게 예, 그래서 인천으로 와서 찍어간다는 거죠. 왜냐면 서울은 천만인데 서울은 뭐 부모 교육을 다 받는 것도 아닌데 서울은 학대가 없어요. 저도 할 말 있어요. 아동학대 사건이 많아 있죠. 네, 그러니까 범죄도 많고. 서울 기자들이 중앙기 지제들이 수당 받아야겠대 출장비를 받아야 서울 가면 아니니까 인천을 넘어오면 출장비가 생기니까 인천 넘어와서 이렇게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는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냐라고 네, 하는 그거는 제가 얘기. 근데 기자님한테 들은 겁니다. 예, 인천 기자들. 이철구는 그래서 쉼터가 생겼어요. 예. 예. 이게 동구는 상담소가 생기면 이왕 생길 때 이게 뭐 그룹홈 형식으로 애들 몇 명 안 있으니까 이왕 생길 때 위에다 갖다가 층을 2개 층에서 한 개 층에 한 방만 해놓으면 그러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긴급해 어디서 있으면 데리고 와야죠. 긴급해서 데리고 와야죠. 근데 이제 상담센터하고 또 이제 그 아이들을 갖다 이제 임시로 이제 있는 그 거처를 마련하는 거는 또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제 주변에 또 지역사회 관계도 따져봐야 돼요. 동구는 워낙 좁은 공간을 가지고 그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밀접하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뭔가 떼어놓고 격리해서 뭘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얘가 인천에서 상담소를 했었고 예. 거기가 이제 장기간이 아니라 장기가 아니라 거기 했다가 긴급하게 했다가 일시보수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진짜 저녁에 데리고 와.
저녁에 데리고 가는데 사무실만 있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데리고 오면 그날 저녁에 완전 묵었다가 임시로 했다가 거기가 이제 해서 일시보호소를 가거나 아니면 뭐 상담을 했는데 가정복귀를 하거나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있는 공간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그거는 뭐 왜 사무실에 있는 거니까요. 뭐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소는 오픈이 되는데 쉼터나 아동학대 뭐 이런 데들은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상담센터는 확정입니까? 이 방송 나가는 거라. 어쨌든 이렇게 그 동구에서 보라매 보육원 늘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또 도움드릴 일이 없나 이렇게 최훈 위원장님 뭐 찾아보고 하다가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제 소통해서 좀 부족한 거를 조례에 더 담아서 정리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항상 저기 아이들 신경 써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도울 일 있으면 많이 돕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같이 소통하고 협력해야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좀 정말 그 제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밝은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한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네.